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8월 17일 시작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증시가 완전히 급락을 했다가 다시 또 상승하고 이러면서 아주 혼조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이제 막판에 좀 반전을 했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증시가 돌려서 막 급등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저점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좀 시장이 약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따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또 애널리스트 분들이 또 자료도 많이 적어주셨어요. 그거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일단 기업 보고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적 발표 끝나서 몇 개 기업만 더 말씀드리고요. 모트렉스, 텔레칩스 이 둘 다 이제 자동차 관련된 전장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성일하이텍, 하이비전 시스템, 솔브레인, 진성TC, 원익QNC 이런 기업들 실적 좀 말씀드리고 풍력 또 AI 반도체 관련돼서 일단 이제 D램 쪽하고 여긴 전공정 그쪽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에서 이제 요새 좀 증시 좀 안 좋죠. 그래서 이제 KB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경로가 바뀐 걸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세계화가 탈세계화에서 또 네 번째 세계화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대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는 모트렉스인데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업체고요. 그러니까 앞에 내비게이션도 있고 뒤에 디스플레이 달린 거 있죠. 요즘 차 보면 뒤쪽에도 뒷좌석에 그런 거 만들어요. 그리고 전진 건설 로봇이라고 이제 공사 현장 같은 거 콘크리트 펌프 같은 거 그거 이제 이송해주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는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대표되는 주행 정보와 음악 청취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는 회사가 이제 LG전자죠. 하고 있는데 이제 요 모트렉스도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고 주로 근데 이제 이 회사는 현대나 기아나 LG전자 같은 큰 회사가 하는 거 말고 신흥국 있죠. 거기서 좀 주로 사업을 해요. 특수 목적 차량 이제 우린 이런 기능 원한다 차에 이럴 때 이제 그렇게 그대로 만들어주고 전진건설 로봇은 이제 로봇 회사가 아니고 콘크리트 펌프입니다. 펌프 로봇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되고 한마디로 건설 기계 쪽이에요. 건설 기계. 그래서 콘크리트 믹스를 이제 송출하는 기계다. 전송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북미 쪽에 이제 건설 경기 호황이면서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제 점점 앞으로 이제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기본이잖아요. 디스플레이도 커지고 근데 거기 들어가는 이제 다양한 이제 시스템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거기에 AP 반도체라든가 메모리,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되고 가상화 기술 같은 설계 기술 발달로 이제 인포테인먼트 이제 기능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거죠. 또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음성 인식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트렉스가 제가 사실 이제 지난 이제 화요일 날 쉬는 날 이제 2분기 실적 잘 나온 것들 보니까 모트렉스도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모트렉스도 예전에 한번 공부하고 좀 지켜봤던 기업인데 이번 2분기 이제 실적이 굉장히 또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가 잘 나왔냐고 봤더니 뒷좌석에 차량 인포테인먼트 그걸 RSE라 그래요. 그게 매출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산타페에 지금 공급이 되는 것 같고 텔레매틱스가 탑재된 이제 차량 내에서 통신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흥국 음악시장 성장. 근데 모트렉스의 주요 이쪽은 그 국가는 그 신흥국이에요, 신흥국. 그래서 신흥국이 성장할 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급 방식은 PIO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소비자한테 인도되기 전에 자동차에 이제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이제 수출하거나 뭐 인도하기 전에 그때 딱 장착을 해준대요. 예. 그래서 단가이나 압력에서 좀 약간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와 먼저 사양을 협의한 다음에 저기 이제 원하는 데 있잖아요. 뭐 자동차 딜러나 이런 데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요청을 하면 그걸 받아다가 그대로 만들어 주고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서 딱 꽂아 놓는 거죠. 예. 그래서 완성차 업체가 오히려 중개 역할을 하고 모트렉스가 만들어 주고 그래서 단가이나 압력에서 자유로워서 실제 이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모트렉스가 이익률이 2자릿수가 넘어요. 예.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PIO 방식을 쓰냐, 뭐 저런 방식 쓰는 데가 많이 있냐, 미리 다 만들지 않고. 근데 이제 해당 국가 규모가 작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서 이걸 뭐 현대 기아가 이렇게 여기까지 막 이걸 다 만들어서 하기가 좀 이제 번거로운 측면도 있겠죠. 수익성 면에서도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머징 마켓 특징이 딜러들이 막 요구하는 게 다 다른가 봐요. 멕시코 다르고 브라질 다르고. 근데 그걸 일일이 또 거기다 맞춰서 현대 기아가 또 만들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아예 이제 모트렉스가 그냥 만들어 주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네. 그리고 원가 관리를 또 잘하고 경쟁사들이 다 대부분 지위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기업이에요. 모트렉스는 괜찮고 요게 이제 차량용 내비게이션 같은 화면이죠. 그 다음에 요게 콘크리트 펌프카 요거 갖고 있고 PIO 방식. 예. 그래서 제품 개발 및 차종 수주하고 개발 제품 안내하고 소비자가 이제 인포테인먼트 옵션을 딱 선택을 하면 주문이 딱 들어가고 그대로 만들어주고 수출 선적 전후에 이제 제품을 딱 장착해주고 차를 이제 먼저 만든 다음에. 예. 근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아요. 파란색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 한번 모트렉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 여기 한번 그 전자공시 한번 들어가 가지고요. 모트렉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반기 보고서인데 좀 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적 나오면 꼭 반기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 꼭 이제 나오잖아요. 예, 날짜 되면.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주주라면 무조건 읽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읽을 게 이거잖아요. 사업의 개요. 뭐 바뀐 게 있나. 여기 자세히 나와요. 이거 뭐 읽는데 정말 한 30분이면 돼요. 정확하게 읽는데 한 30분이면 그 정도 시간 내야죠. 그래서 보고서도 좋지만 이거 읽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은 기업 공부할 때. 그래서 당사는 오토모티브 HMI, 휴먼 머신, 뭐 인터페이스 개발 능력 기반으로. 이게 읽으시다가 이제 궁금한 거는 미리 질문을 딱 해놓으세요.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그래서 다음날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궁금증 해결하면 끝나요. 그럼 굳이 막 탐방을 안 가셔도 돼요. 뭐 무조건 탐방 간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탐방이 중요하다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러고도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예, 가면 좋죠. 근데 이제 직장인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직접 공부해서 전화로라도 해결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PIO 방식. 근데 이제 우리가 저 보고서를 못 보면 PIO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거 딱 해놓고 다음날 전화해보는 거예요. PIO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알려주지. 그걸 뭐 안 알려주겠습니까? 그죠? 예, 그거 안 알려주면 그 IR 담당자가 이상한 거죠. 예, 저런 거 궁금해서 묻는데.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거 알려주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PIO 우리 이제 공부했죠. 뭔지 어떤 방식인지. 근데 이제 애플카, 그러니까 애플카 플레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거랑 또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모트렉스가 만드는 AVN 시스템에 저걸 연결할 수 있는, 내 스마트폰 가지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SUV와 RV 여기 나와 있죠. RSE. 저도 이게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RSE가 뭔가.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할 때 제가 화요일 날 이거 뭔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홈페이지 또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나와 있더라고요. 예. 저 뒷좌석 리어 시트. 예. 그래서 이제 뒷좌석에 요새 또 택시 타면 앞에 우리 뒷좌석 타면 앞에 딱 디스플레이 요새 다 달려 있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IVI 사업 읽어보시면 되겠고, 예.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동차 메이커들은
다양한 제품을 공급. 근데 당사가 커버하고 있는 시장은 OEM 제품이 공급되지 못하나 국내 완성차 업체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에서 공급되고 주로 이제 신흥국이죠.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한다. 중요한 국가들이 또 한데 완성차가 직접 안 하는 그런 국가들. 또 스마트 카 사업도 하고 있고 커넥티드 카 여기 설명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품 적용, 그다음 목 적용, PBV입니다. 이게 PBV 기아가 하거든요. 기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요 목적, 요거는 이제 미리 주문 받아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차예요. 교통, 뭐 거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문자 방식으로 차를 만들어줘요. 원하는데. 뭐 렌트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발주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전장용품도 있고 공기청정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근데 비중은 안 크겠죠. 그리고 여기 있죠. 전진 건설로버,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믹스를 고압으로 선출하는 기계다. 펌프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요 제품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 그래서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아까 나왔던 거 여기 나와 있죠. AVN 어느 국가에 들어가고 AV 스마트 출하 중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애플 카플레이 연동되고요. 내비게이션 이건 차량용 오디오. 옛날에는 이제 다 이거였는데 지금 요즘엔 이렇게 안 돼 있고 다 이거죠. 요즘에 이제 오디오만 있는 건 없죠. 근데 멕시코 같은 데는 저런 게 또 들어간대요. 근데 이런 것까지 이제 현대 기아가 직접 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다음 이건 뒷좌석 요거 보이시죠? 뒷좌석에 있는 거.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캠, 블랙박스 이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이런 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하고 있고 해외에선 최대 딜러 통해 간다. 그리고 이제 원재료나 생산 설비 같은 거 가동률 여기 나와 있죠. 가동률이 보시면 97%예요. 엄청나죠. 거의 풀가동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은 생산을 좀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요게 콘크리트 펌프 전진 건설 로봇도 가동률이 90%.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매출 실적인데 한번 보시면 제품, 상품은 이제 갖다 파는 거고 제품이 중요하죠. 근데 제품하고 이거 합쳐가지고 이거 합치면 한 3천억 되죠. 근데 이게 5,600억이니까 확실히 이제 이거는 올해 반기고 이건 작년 전체. 그러니까 매출은 좀 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전진건설 로봇도 작년보다 매출 는 거죠. 요게 1,400억이니까 860억이니까 2만 곱해도 확실히 작년보다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계약 여기 이제 뭐 연구 개발하거나 뭐 그런 것들 나와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이제 업황 전망이나 회사의 경쟁력 이런 거를 내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앞에다 해놓은 거죠. 이쪽에다. 그렇게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 됐죠. 근데 이게 매출 비중이 잠깐만요. 조금만 더 자세히 나왔으면 좋을 텐데 그건 정확하게는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전진건설하고 이쪽 매출하고 요게 약간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매출 비중은 여기가 훨씬 커요. 이 전진건설 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크죠. 그렇게 좀 매출은 나와 있다. 그리고 이제 연결재무제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실 때 그 수익 매출액 있죠. 이쪽에 여기 매출액이 1,153억에서 1,500억으로 한 350억 늘어났죠. 그리고 판관비 좀 늘었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영업이익이 178억으로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영업이익률도 좀 증가한 것 같고 이익률도 증가했어요. 영업이익률도 증가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좀 더 궁금하면 뭐 이렇게 재무제표 주석 들어가셔가지고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고 있거든요. 비용이라고 딱 검색하면 여기 나옵니다. 작년하고 올해랑 비교한 거죠. 그래서 원재료 그러니까 매출 늘어나면 원재료 당연히 늘어나요. 급여도 늘어났고 감가상각비는 별로 안 늘었어요. 무형자산 상각비 오히려 상각비가 줄었고요. 운반비가 줄었어요.
그죠? 운반비, 상각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는 조금 늘었고 원재료는 많이 늘었고, 근데 이제 매출액과 비교해 보면 비용이 그렇게 늘질 않았어요. 크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급 수수료도 오히려 뭐 줄어들었고, 그래서 각종 비용들이 매출액에 비해서는 늘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익률이 크게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게 있나 없나 확인하시면 되는데, 전환사채는 없습니다. 여기 없고, 아니면 이제 희석 주식, 희석이라고 치면요, 이게 이제 주식 좀 늘어나는 주식이 있는지 그건 보면은 여기 있죠. 전환사채 없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 이건 보통 스톡옵션 2만 주. 그러면 2만 주밖에 없어요. 주식 늘어날 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영향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분석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보고서 보고 미리 좀 봤지만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은 좀 걸렸지만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텔레칩스도 똑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텔레칩스는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김병수, 이병화, 여기 이제 연구원님이 좀 적어주셨고,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업체로, 일단 설계업체로 좀 알려져 있고, 제가 요거는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RSE 호조라기보다는 제가 다른 거랑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2분기 실적은 좋았어요. 근데 RSE 때문이라고는 안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써놔가지고, 아무튼 확인은 해보세요. 회사에 한번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시고, 내년 실적 기준 PER은 6.6배로 일단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텔레칩스는 이제 반도체 설계해주는 업체예요. 차량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트렉스가 AVM 만들죠. 그 안에 반도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AVM 같은 회사가 텔레칩스에 전화해가지고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칩 좀. 그럼 이제 텔레칩스가 만들어서 줘요. 근데 텔레칩스는 자기가 만드는 건 아니고 설계만 하죠. 그죠? 설계하고 요거를 뭐 삼성이 만들어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저기 DB 하이텍이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TSMC가 그런 데 맡기는 거고, 아무튼 이제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든다.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량용 반도체 개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가 어쨌든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태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예상되죠,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자가 우선이죠. 그래서 뭐 신규 제품도 있고, 인포테인먼트용에 들어가는 거, 바디 샤시용, 그 다음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돌핀5가 또 여기 이 칩 이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AVN, 아까 내비게이션, 저 모트렉스가 만드는 그런 제품이죠. 그쪽에 원래 좀 집중돼 있었는데 이제 포트도 다변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돌핀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예요. AP 반도체인데, 요게 이제 돌핀 6, 7까지 이제 만든다고 하고, 지금 이제 돌핀 5, 그 다음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MCU라는 반도체, 요런 데 들어가는 요런 칩들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앞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2분기 실적도 제가 알기로는 괜찮았던 걸로 제 기억엔 그래요. 텔레칩스도 제 기억에는 그때 보니까 잘 나왔던 걸로 제가 조금 기억이 나긴 합니다. 2분기에 아마 잘 나왔을 거예요. 여기 보면 매출액이 324억에서 482억으로 점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영업이익은 무려 14억이 54억 됐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40억이나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적도 되게 잘 나왔습니다. 성일하이텍은 일단 그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 기대치에 못 미쳤고요. 소폭 미달했고, 리튬 판매량도 감소했고, 주력인 탄산 리튬은 공급이 잘 됐는데 인산 리튬 판매가 좀 부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72억인데 영업이익률 감소할 것 같고, 3분기 일부 이제 고객사들의 재고 축적이 이루어지겠지만, 요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수출은 또 잘 돼요.
7월 데이터를 봤는데 잘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판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지금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 8월에도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은 좀 악화됐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광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올해 생산 능력 추가가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주가가 좀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모멘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보자는 얘기죠, 사실.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상공장 공사가 마무리되니까 이익이 늘겠죠. 근데 내년 실적 감안해도 또 퍼가 38배예요. 내년 기준. 그러니까 싸진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기업은 뭐 밸류로 투자할 기업은 아니고요. 결국엔 이제 정책이나 모멘텀 이런 걸 좀 보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밸류가 싸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고,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주가가. 예, 그래서 근데 지금도 싼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많이 뭐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다 이거보다도 뭐 그렇다고 크게 빠질 만한 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은 조금 등락은 거듭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비전은 기대엔 좀 못 미쳤지만 영업이익은 588%나 급증을 했고,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2분기 99억에서 323억으로 앞으로 크게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익이 기대에 못 미친 거는 일부 물량이 3분기로 넘어갔어요. 예, 자회사 프론티어도 좀 예상보다 안 좋았고, 그래서 실적은 좀 안 좋았지만 3분기는 좀 정상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 뭐 괜찮죠, 내용은. 수주잔고도 괜찮은 편이고, 예, 그리고 3분기에 이제 애플 아이폰 나오잖아요. 예,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검사 장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카메라가 바뀌어요. 화소수도 올라가고 폴디드 줌이라는 게 새로 들어갑니다. 전면 카메라도 스펙 바뀌고. 그러면 그때 장비가 또 바뀌어요. 검사 장비 또 새로 들어가죠. 하이비전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거죠. 올해 예상 실적 7.5배밖에 안 되고요. 경쟁사들에 비해서 여전히 싸니까 지금 저는 좀 괜찮지 않나, 하이비전은. 예, 그러니까 실적이 좀 부진했어도 예상보다는, 예, 내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은 일단 모멘텀은 조금 부족해요. 이번에 실적도 안 좋았지만 사실 실적이 좋을 수는 없어요. 아니, 소재업체가 지금 삼성에 주로 납품하는데 감사하는데 어떻게 실적이 잘 나오겠어요. 근데 이제 예상이 좀 부합해주면 좋은데 예상이 좀 미달한 거죠. 예, 그래서 3분기도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 그래서 낸드 추가 감산 들어갔죠,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솔브라인한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3분기가 실적 저점 같다. 근데 이제 실적 부진의 골은 깊어졌지만 반대로 내년엔 좋아지거든요. 업황 개선되니까. 그리고 점점 단수가 올라가니까 시가격은 더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러나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부족해서 부진할 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 GAA 3나노 파운드리 거기 들어가는 초상계 시가계 실리콘 이제 게르마늄을 없애주는 이제 그런 것들도 삼성전자가 계속 이쪽에 특히 내년을 기대하거든요. 저는 파운드리 쪽.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솔브레인도 똑같고요. 많이 보셨잖아요. 급등할 때 사면 안 좋고 결과가 막 안 좋다고 해서 뭐 무너질 때 투자해놓고 기다리면 또 결과 좋고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단 지금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예, 내년까지 본다면 뭐 업황도 돌리고 괜찮을 것 같다.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성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때 이제 보고서도 좀 나왔던 내용도 있었고, 내용도 좋았고, 근데 아쉽게도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낮췄고요. 예, 냉정하게 봐야죠. 뭐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니까. 예, 영업이익이 예상을 크게 하회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캐터필라가 납품을 하는데 여기서 판매가 인하를 요구했나 봐요. 운송비가 요새 떨어지니까. 근데 그걸 인하를 하니까 이제 이익률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유럽 쪽이나 동남아는 조금 부진하고, 예, 그래서 4분기부터 회복은 좀 될 것 같지만 3분기까지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3분기 당장 안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올해 전체 영업이익도 감소했고요. 내년 보면 좋아요. 내년은 본다면 또 괜찮은데 올해 3분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주가 급락해서
PER 6.9배로 또 저평가된 구간까지 또 왔습니다. 뭐 지금 구간대는 주가 싸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비중을 줄이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지만 예, 역시 오르는데 오르려면 뭔가 또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 부진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 건설 지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이니까 중기적으로는 기회 같다. 단기적으로는 인내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익 QNC는 BNK 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보고서가 이번에 실적 기대에 몸이 졌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이제 식각 그쪽과 관련된 부품인데 예, 5% 정도 매출 감소했고, 왜냐면 감산 들어가니까 자꾸. 예, 그래서 그치만 예, 그러니까 자회사, 뭐 모멘티브, 코어스텍 이런 데가 매출이 감소했지만 세라믹 파우더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요. 예, 모멘티브의 그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3% 포인트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사인 북미의 식각 장비 업체가 있는데, 북미의 식각 장비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입니까? 램 리서치 같은 회사들이겠죠. 근데 AI 수요로 6월부터 이제 증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회복 중이고, 국내 S사는 어딜까요? 삼성이겠죠, 당연히. P1 공장 교체 수요로 감산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쪽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여러 회사에 납품을 하는데 일본의 식각 장비 업체나 그의 메모리 고객사들 수요는 조금 부진했다. 그래서 그치만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개선될 것 같고요. 신공장 캠퍼스 S라고 하는데 이게 8월부터 본격 가동 들어가서 예, 북미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좀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2분기가 바닥이니까 또 내년에 대만 파운드리 향 그 매출 확대도 기대가 되고 판가 인상도 예상이 좀 되나 봐요. 그래서 내년 본다면 편하죠. 지금 오히려 주가도 최근에 빠져 있고. 그래서 방향성은 괜찮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풍력회사 DS투자증권의 안 좋은 연구는 제가 읽어보니까 태양광은 별로고 풍력은 좋다는 얘기예요. 예. 아무튼 한번 이제 이분 의견이니까 보시면 재생에너지 기업들 실적 발표 마무리됐는 게 1분기까지는 둘 다 비슷했는데 2분기엔 달랐습니다. 이거는 뭐 팩트죠. 2분기는 태양광은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실제 뭐 하나솔루션이 또 좀 부진했고, 근데 풍력은 다 좋았어요, 대부분. 예, CS윈드가 물론 주가는 빠졌지만 실적은 좋았고요. 풍력은 이제 수주 환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너럴 일렉트릭 여기가 2분기 터빈 수주 규모가 2.9기가와트인데 222%나 증가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북미에서 육상도 있고 해상도 있는데 둘 다 좋았다고 합니다. 지멘스 가멘사 요 기업은 그때 한번 그 부품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실적은 안 좋았지만 수주는 늘었다고 했고요. 베스타스는 좀 안 좋았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GE 비중이 높아요. 주가 좋았는데 베스타스 비중이 좀 높은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CS 윈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윈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좀 영향을 일부 받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일단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예, 베스타스는 조금 부진했고요. 그럼에도 풍력은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CS 윈드, CS 베어링 다 실적 좋았고 SK 오션 플랜트 어제 설명해 드렸지만 오늘도 막 목표 주가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제가 다른 보고서는 소개는 안 해드렸고요. 네, 대만 해상풍력이 가장 이제 믿을 만한 곳이죠. 그 대명 에너지는 하반기에 프로젝트가 몰려 있어서 상반기는 좀 부진했지만 하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빈 품질 이슈 지멘스 가멘사 여기가 그 품질 이슈 때문에 이제 기존 이제 공급선을 바꾸려고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또 품질 우수한데 가격도 싸고. 예. 그리고 국내가 요새 이제 아직 해상풍력이 본격적으로 개화 안 했는데 해상풍력 특별법만 좀 통과되면 날개를 달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저게 좀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9월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된다라면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SK 오션 플랜트 같은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겠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되면은 큰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태양광은 퍼스트 솔라 빼곤 다 안 좋았어요. 미국의 주요 태양광 회사 실적 다 안 좋았고
고금리나 캘리포니아에서 시행 중 NEM 3.0 뭐 이런 정책들이 주택에 판매되는 태양광 수요를 좀 줄였다고 합니다. NEM 3.0은 이제 집에서 생산한 태양광으로 전기를 발전소 같은 데 판매할 때 옛날에 2달러를 받았다면 와트당 예를 들면 지금은 뭐 1달러도 못 받는데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태양광 설치할 이유는 없어요. 태양광 설치해서 돈도 벌었는데 그 파는 가격을 깎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이 예상치 못 미칠 것 같고 국내 하나솔루션도 좀 비슷하죠. 그래서 좀 실적이 물론 뭐 작년보다는 좋긴 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고요. 예. 오히려 수익성도 좀 악화됐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매출액, 영업이익 다 부진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하나솔루션은 실적 자체만 보면 숫자는 좋은데 기대는 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퍼스트솔라는 차별화됐고 차세대 시리즈 7 모듈 통한 판매 물량 증가, 전체적인 모듈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요. 요거에 이제 차세대 제품의 비중이 15%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 5공장 증설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생산되는 그 모듈 공장에선 100% 미국산으로만 제조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제 대규모 유틸리티 프로젝트에 이제 발전소나 이런데 특화된 모듈을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AD 텔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하나솔루션이나 중국 업체들은 대부분 실리콘 방식인데 여기 이제 방막 방식이에요.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게 좀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중 얼마 안 돼요. 전 세계 모듈 시장에서 요 CDT 방식은 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5%에서 1등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무튼 포스트솔라의 시리즈 7 모듈 전원들도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고, 또 일본, 독일 기업들도 저 방막형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제 그만큼 이쪽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고착화되면서 일단 기업들한테 중요한 건 남들보다 싸게 많이 만들거나 발전소 운영 경험으로 선제적인 유지 보수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업체들이 좀 부각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재생업체 에너지 업체들 중에서 1과 2에 해당하는 기업들도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풍력회사들이 그런 걸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베트남 생산시설 이전 싸게 만들 수 있겠죠. CS 베어링. 국내 최대 풍력발전 개발업체 대명에너지. 예. 발전소 운영. 풍력발전소 운영과 수소 ESS 사업하는 SK T&D. 후육강간으로 예,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해서 특화된 실적 내는 SK 오션 플랜트. 또 이건 진입장벽이 높아서 예, 소수 업체들이 수혜를 누릴 거다. 그래서 이번 의견은 이제 태양광보다는 풍력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멘텀은 누가 봐도 풍력이 더 우위에 있는 거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태양광도 저는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풍력이 더 우위에 있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예.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작년에는 태양광을 좀 좋게 봤고,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올해 들어와서는 제가 풍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봤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또 태양광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을 등한시할 필요 없고, 어차피 산업은 성장하고, 또 태양광에서 보면 제가 요즘에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장비회사들이 좀 의외로, 예, 태양광 사업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에로티 백큐, GMBS 에코 어제 기억나세요? 네. GMBS 에코는 유니셈이나 GST 경쟁사죠. 스크러버 반도체. 태양광 비중 늘어나가지고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또 특화된 기업들은 우리가 예, 태양광 안 좋으니까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예, 좋은 기업들은 있고 또 어차피 산업은 성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가 좀 우위에 있냐의 차이지. 예, 어차피 태양광 풍력은 가야 될 길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양 D램 수혜 강세 지속 전망한다는 내용인데 8월 23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관심이 좀 쏠려 있고요. AI는 이제 매크로 부진과 무관한 성장성을 좀 부여받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실적 발표합니다. 그것 따라서 위아래도 뭐 변동성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 사이클에서 본질은 뭐냐면 지금 공급망 병목 때문에 많이 못 만들어요. 근데 그거 언젠가 해소되겠죠. 그거보다 AI 수요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엔비디아의 H100 최신 제품 AI 요거 받으려면 10개월 걸린대요.
대기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증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한테는 수혜가 계속 예상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AI 근데 중요한 건 AI 수요가 꺾이면 안 돼요. 네. 그럼 기껏 공급 늘렸는데 수요 없으면 그냥 완전히 이제 멘붕 오는 거죠. 네. 그리고 HBM을 이제 증설하게 되면 같은 기판에서 HBM 만드니까 다른 DRAM 비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동 감산 효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범용 DRAM 대비 40에서 50% 수준의 감소가 수반될 것 같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HBM을 하면은 기존의 반도체 공급이 줄어서 이 부분도 좋은 거죠. 그래서 반도체 비중 확대 의견이고요. 업황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그래서 SK증권에서는 좀 업황 좀 계속 개선되는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낸드는 DRAM 대비 강도 높은 감산으로 대응하니까 적자폭 축소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조정을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HBM 생산 능력인데 마이크론은 존재감 없어요. 그죠? 거의 없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격차가 점점 벌어지겠죠. 마이크론하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HBM 시장 규모 128% 성장할 것 같고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다. HBM3 GDDR6도 비싼 편인데 뭐 경쟁이 안 됩니다. 가격 면에서. 그 다음에 SK증권 이동지원관이면 이건 이제 밸류체인 쪽인데 AI 주도주 방향성 베팅이라는 자료인데요. 후공정 관련 업체 특히 주도 업체에 대한 방향성의 베팅은 좋다. 그러니까 후공정이 주도하는 건 맞아요. HBM은 기본적으로 후공정이잖아요. 근데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전공정도 해요. 전공정도 필요합니다. 왜? 구멍 뚫어야 되거든요. 이게 식각하고 TSV로 뚫어가지고 연결해줘야 되거든요. 그거 다 그 뭐가 하죠? 예. 바로 전공정. 그래서 함께 배우기 시간에 화요일날 올라갔던 거기에 한 번 더 말씀드렸죠. 제우스 설명해 드릴 때 그 기업 설명할 때 하이브리드 본딩 있잖아요. 거기서 뭐 있어요? 전공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정이 또 필요해요. 이게 후공정은 전공정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지금은 같이 맞물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K에서는 이제 9월 중에 현물 가격 반등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파츠는 이제 식각이죠. 식각 부품. 근데 애프터랑 어제도 말씀드렸죠. 비포, 애프터. 그래서 비포보다 애프터가 훨씬 좋죠. 왜냐하면 비포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장비사에만 들어가요. 그래서 도쿄 일렉트론이나 넬리서치 이런 데서 인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단가도 더 훨씬 비싸고 한데 지금 감산 들어가니까 참 어렵죠. 어려운데 반대로 애프터마켓은 장비사보다는 이제 저기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직접 들어가고 삼성 하이닉스는 오히려 이쪽 비중은 늘리고 있고요. 또 중국에도 납품을 해요. 이 애프터마켓은. 중국 회사들이 막 원할 때 이게 수출을 좀 해주는 거죠. 근데 비포마켓은 그걸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프터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 자체는. 그렇다고 비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비포가 그만큼 어쨌든 더 높은 마진을 내고 있고 업황 돌리면 오히려 비포가 더 좋아요. 업황이 돌아가면. 근데 지금 업황이 돈 건 아니니까 단기적으로는 파츠 쪽도 이런 이 애프터마켓 이쪽이 좋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KNJ가 이번에 실적 잘 나왔죠. 그래서 애프터마켓 중심으로 당분간은 뭐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단 비포 마켓도 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EUV는 이게 요새 이런 얘기도 있어요. EUV 옛날만큼 중요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미세공정 한계가 있으니까 EUV도 돈만 많이 잡아먹고 수율도 안 나오고. 근데 그런다고 안 할 거예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명확한 방향성은 맞아요. 계속 선폭을 줄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돼요. 그 중심에 EUV 노광 장비가 있는 거고. 근데 국내 업체 중에는 SNS텍과 FST 우리 공부 옛날에 해봤죠. 펠리클이라고 포토마스크 딱 보호해주는 이물질 안 끼게. 그거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 시장은 일단 뭐 이제 열리고 있고요. 이번에 FST도 제가 한번 보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 중에 EUV 펠리클 있잖아요. 요거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데 1세대 EUV 펠리클 양산 공정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 다 끝나고 양산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뉴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것도. 요게 이제 이번에 나온 분기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 장비. 다만 이제 EUV가
지금 HBM 밀리니까 당장 모멘텀은 크진 않아요. 그건 염두에 두세요. 막 팍팍 이렇게 당장 움직이거나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네. 지금 어쨌든 가장 핵심은 HBM이에요. 반도체는. 거기에 다 눌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업황이 조금씩 개선되면 이제 전공정이나 이런 쪽도 훈풍이 불겠죠. 부대 장비는 이제 인프라 장비 같은 건데 평택 3공장 삼성에 요게 이제 하반기 또 테일러 미국에 여기 공장에 들어가는 것도 연말부터 개시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4분기부터 이쪽은 실적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여기가 스크러버 아시죠? 유해가스 제거해준 유니셈, GST, GMBS, 에코 요 세 개인데 어제 실적 보셨죠? GMBS, 에코가 확실히 실적 면에서는 좋은데 그 이유는 태양광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 개 다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태양광을 이제 끼고 가는 GMBS, 에코가 좀 더 매력이 있는 거죠. 지금 이번 숫자에선 소재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니 아까 솔브레인도 보셨지만 감사한데 좋을 수가 없죠. 그나마 하이케이 같은 첨단 선단 공정이 들어가는 소재는 좀 그나마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관련된 기업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JI테크 이렇게 좀 나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UP케미칼의 협력사 JI테크는 좀 생소하시죠? 저도 좀 생소해요. 근데 이제 S실리콘 계열하고 하이케이 계열의 그 전구체 공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핵심이죠. 하이케이 특수가스. 예. 그래서 저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가 예상된다 라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JI테크도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전자공시 보셔가지고 한번 뭐 홈페이지도 들어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기보고서도 한번 보시고 근데 아직은 좀 반기보고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반기보고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JI테크도 궁금하시면 이렇게 사업개요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회사인지 한번 이렇게 OLED도 하더라고요. 아까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반도체 사업부 여기 예, 뭐 경쟁 현황 예. 이런 것들이 좀 진입장벽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또 반도체용 특수가스 여기 신규 사업으로 이런 건 네온, 제논, 크립톤 이런 것들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OLED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전구체 매출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구체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다만 1분기 실적이라서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요게 이제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표는 SK증권에서 해놓은 거니까 뭐 하나짜리는 나쁘고 그건 아니에요. 단기적 모멘텀이래요. 단기적인. 그래서 파츠, EUV, 부대장비, 소재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전공정, 후공정 밸류체인입니다. 국내 웨이퍼 우리 다 공부했던 거예요. 실트론, SK 증착 예. 증착 장비는 뭐가 있죠? ALD 증착 장비도 있고 많이 있죠. 예. 또 노광 장비는 한국에 없어요. 해외 ASML이고 빛을 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간 소재는 동진 세미캠, 뭐 ENF 뭐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고 시가은 좀 많죠. 장비는 APTC, CMS, 가스는 후성 원익 머티리얼, SK 머티리얼즈. 국내 시가객은 뭐 솔브레인 같은 거. 부품은 하나 머티리얼즈, 뭐 KNJ, 월덱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엘싱은 이제 강가익 같은 거 없애주는 거죠. 이제 PSK. 세정은 이제 PSK, 세메스테스, 제우스. 그다음에 소재 거기 들어가는 뭐 과산화수소 같은 걸로 하더라고요. 부품도 있고 이온 주입하는 거 어닐링. 예. 그다음에 증착. 예. 아 여기 있네요 증착이. 예. 앞선 증착 말고 여기 8번의 증착. 여기 이제 ALD 장비니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대표적으로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테스가 좀 유명한 기업이고 가스 거기 필요한 그리고 전구체 이런 걸 합니다. 하이케이 전구체 같은 거 하는 거죠. 평탄화 작업, K시텍, 소재도 K시텍, 솔브레인 하고 있고 기타 장비 FST, GST, 유니셈, 테키스트 이런 기업들은 일단 이제 칠러 만들고 펌프, 스크러버가 이게 좀 중요하죠. 여기 유니셈, GST, GMBS 있고 이런 기업들 하고 있습니다. 후공정, 웨이퍼 전체 테스트하는 겁니다. 프로브카드용 부품부터 오사트 후공정 서비스 해주는 그리고 여기 이제 후공정을 아예 서비스 해주는 거죠. 오사트라고 하죠. 기판, 재료, 장비 여기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테스트 모든 제품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끝 부분
최종 테스트는 오사트는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네페스가 하고 있고요. 장비 쪽은 엑시콘 아시죠? 엑시콘, 뭐 네오셈. 소켓은 리노공업, ISC, 뭐 TSE, TFE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밸류 체인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이제 돌파했거든요. 이게 증시의 경로를 좀 바꿔줄까 이런 좀 내용인데 아직은 바꾸지 않는다 그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오르냐면 이제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문제도 좀 있고, 일단 미국 같은 경기가 워낙 여전히 단단하고 그래서 물가는 다시 좀 최근에 오르기 시작했죠. 그 유가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중국은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금리 부담이 좀 생기는 거죠. 달러가 강해지니까. 근데 어쨌든 여름 조정, 가을 반등에 대한 생각은 유지한다. 이 내용이고, 미국의 2년 금리가 5.1%를 넘기 전까지는 뷰를 바꿀 생각은 없다. 아직 그런 신호는 별로 없다. 이거 10년물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지금 이제 주가 많이 빠졌는데, 이게 탐욕과 공포 지수라고 하더라고요. 요게 낮으면 이제 공포로 가는 건데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최근에 좀 변동성을 좀 보인 상태인데 아직 시장이 끝난 건 아니다. 다만 이제 2년물 금리가 너무 오르는 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좀 지켜보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 시장 영향 좀 점검인데, IBK 투자증권의 이제 변준호 연구원님이 중국은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금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2021년 여름 이제 공동부유 정책 통해 가지고 이제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 맞추면서 규제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중심으로 상당 기간 모멘텀 둔화를 좀 경험을 했는데, 컨트리 가든 이제 벽개원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8.1%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근데 이게 부도 나면 어떡할까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출 83조 원, 전체 개발업체 중에는 한 5위권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안 좋아지면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 신규 주택 가격도 떨어져 있고, 주요 각국의 증권사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긴급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향 조정되면 시차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도 꺾여요. 이게 2015년도에도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미국의 성장률 둔화, 우리나라 수출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경기 둔화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에는 당연히. 그래서 이게 부동산 업체 연쇄부도 나면 뱅크런일 수 있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중국이 정책 쓰지 않겠냐, 지준율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뭐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미 어느 정도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난달부터 중국이 금융감독관리총국 통해 가지고 주요 자산운용사인 중주그룹에 대해서 리스크 평가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대요. 그 얘기는 중국이 부동산 시장 점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달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아예 몰랐다기보다는, 그래서 선제적으로 SVB 저번에 미국의 지방은행 파산처럼 좀 하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중국의 컨트리 가든 벽개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자 지급 유예 등이 30일로 설정이 됐는데 9월 초 안에는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금리 상승이 일단락될 수도 있어요.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금리 상승을 좀 중단시킬 수 있는 재료긴 하지만, 다만 그거보다 지금은 이제 저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가 돼야 되겠죠.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실리콘밸리뱅크 터지고 증시 한번 폭락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리고 나서 증시가 엄청 올라버렸죠.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잘 해결이 되면. 근데 이제 그럼 9월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중국의 부동산이 그때 침체 보였을 때 미국 성장률이고요. 주택 가격이 그때 2015년도 마이너스 2014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도 그냥 같이 꺾여버렸습니다. 희한하죠. 근데 돌아서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 부동산이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하이난 연구원님은 새로운 세계와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를 좀 적어주셨는데, 부정적인 거는 경기 둔화 우려 불가피하다. 그래서 3, 4년간 이게
또 뭐 3, 4년 정도 되겠죠. 장기화할 수도 있고 대응 조치가 없으면. 그리고 이번 9월, 10월에 달러채 이자가 집중되는데 24년, 25년 만기 도래하는 채무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9월과 10월 고비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중장기적으로 이제 24년, 25년 만기 도래 채무 상환 가능성 요거까지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9월, 10월이 중요하다. 옛날에 헝다 보는 것 같아요. 헝다 사태. 근데 해결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이 뭐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외채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채무가 문제가 있어도 그 뭐 중국 내 거면 중국 정부가 해결 가능한데 외국 거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또 문제가 됐던 게 달러채거든요. 저 벽개원이. 예. 근데 이제 중국 전체적으로는 GDP 대비 외채 비중이 14%밖에 안 된대요. 다른 국가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외채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좀 뭐 너무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리스크는 분명하니까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내용이고, 정반합의 질서에서 이제 네 번째 세계화로, 그러니까 그동안 탈세계화가 시장을 이끌었잖아요. 탈세계화, 냉전 막 이런 얘기들. 예. 근데 이제 조금씩 바꿔야 된다, 관점을. 그 내용인데, 일단 중국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고 있고요. 미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기고 있어요. 한국의 수출 구조는 미국 중심으로 바뀌어갑니다. 중국 줄이고. 또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상징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11월에 선언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은 계속 싸웠죠. 중국 견제 막 이러려고 미국의 승리가 조금씩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중국이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커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뭐 탈세계화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리스크는 과거보다는 좀 축소될 텐데, 그동안 이제 탈세계화 관점에서는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주도주가 뭐 배터리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세계화 시대가 도래하면 주도주가 이제 부재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여기에서 소개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생각도 그래요. 이제 미국이 옛날에 중국을 띄워줬다면 중국이 이제 힘들어진 상황에서 이걸 대체할 국가. 옛날에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걸 대체하는 국가가 인도죠. 인도, 일본, 반도체는 한국, 대만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제조 국가 중에선 베트남, 멕시코 이런 기업들이 대체할 텐데 그쪽이 커지겠죠, 점점. 중국을 조금씩 대체하면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나라는 인도입니다. 미국과. 근데 이제 그동안 미국주 위주로 많이 갔는데 근데 인도에서는 뭐가 좋은지는 막 떠오르진 않으시죠, 사실. 근데 인디아 쪽에 비중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계속 좀 관심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쪽 계속 좀 체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인도 쪽으로 한번 관심을 좀 확대해 보자. 뭐 이런 쪽으로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인 뭐 전략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게 벽개원의 금년도 이자 지급 일정인데 9월하고 10월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24년도, 25년도. 25년, 26년 정말 많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제 이때 어떻게 풀릴지 봐야 될 것 같고, 외채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다고 합니다. 정반합에서 네 번째 세계화. 한국의 수출 비중은 중국하고 이제 미국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비중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베트남은 워낙 비중이 높았는데 베트남이 좀 오히려 좀 줄고요. 인도 비중이 올라가네요, 그죠? 근데 인도가 많이 커지겠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도 비중은 앞으로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보고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좀 빨리 한다고 해도 50분이 넘어가네요. 그리고 어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제 자회사 오픈엣지 스퀘어, 이게 반도체 IP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걸 지분을 아예 100% 다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내부자 매수 중에서는 어제 LX아웃시스 있죠. 여기서 두 분이 샀어요. 요새 주가 빠졌죠, 최근에. 실적 잘 나왔는데도 오히려 좀 빠졌는데 다시 또 이제 가격은 좋아지는 가격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박장수, 임성일 사모님이 샀고, 현대차 우선주는 배당 많이 주는 거 아시죠? 근데 많이 산 건 아닌데 여기 상무님이 500만 원 정도
예, 현대차 우선주 샀고 KTNG는 2억 원 정도 가까이 배당 많이 주죠. 알서포트는 혹시 무슨 기업인지 아세요? 옛날에 그 우리 코로나 때 집에서 재택근무할 때 그 예, 했던 그 알서포트 있죠. 뭐 줌 같은 거 있죠. 뭐 그 뭐죠? 안에서 집에서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그 뭐죠? 화상 회의하고 그런 거 이제 원격으로 지원하는. 그때 그래서 한번 주가 엄청 올라. 근데 어제 갑자기 이제 여기 대표이사가 1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일단 주식시장 말씀드릴게요. 마무리하면 아무튼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약보합이 끝났고요. 예,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막판에 급등해버려서 오늘 주역은 2차전지입니다. 아침에 2차전지가 좀 급락했었지만 오후 되면서 이제 2차전지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예, 코스닥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은 일단 주식을 샀습니다. 예, 철강주, 화학주, 2차전지주 주로 위주로 샀고 다만 아쉬운 건 전기전자는 오늘도 많이 팔았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는 리튬 2차전지예요. 그래서 금양이 다시 10%, 에코프로, 첨보 다시 급등해버렸고 2차전지 그러니까 소재가죠. LFP 배터리 같죠. 그다음에 반도체 재료주도 오늘 좀 좋았어요. 여기 월덱스, ISC, 뭐 TMC, MK전자, JI테크 아까 기억나시죠? 예, 아까 그 뭐였죠? 소재. 예. 이런 기업들 미코, 덕산아이, 베탈 이런 기업들 좀 올랐고요. 2차 전지 좋았고,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도 좀 괜찮았고, 2차 전지도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셀 업체들도 오늘 좀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도 오늘 좋았습니다. 요새 PSK 홀딩스가 뜨겁더라고요. 예, 좋고 오늘은 STI 그리고 오늘은 또 TFE. 요거는 그 아시죠? TFE가 그 뭐였죠? 아 이름이 하도 비슷해가지고 그 맞아 소켓 회사. 우리 그 함께 배우기 위해서 한번 배웠죠. 소켓 이름이 좀 비슷한 게 좀 많아가지고 헷갈리긴 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좀 괜찮았고요. 해운주가 이제 좀 부진했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해운주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OLED도 오늘 그 덕산 네오룩스 좋더라고요. 덕산 네오룩스도 좋았고 핌스, 뭐 HB 솔루션 이런 기업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도 모처럼 오늘 하이비전, 예. 하이비전 내용 괜찮더라고요. 실적 내용이. 그리고 오늘 자동차 대표주도 간신히 좀 오후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대차 빼곤 좀 괜찮았고 통신장비 일부 좀 반등했고 오늘은 웬일입니까? HFR 5네트워크. 사실 HFR도 진짜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통신장비에선 좀 돈 잘 벌던 회사인데 예. 그래서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진짜 많이 빠졌죠. 근데 오늘은 이제 바닥은 좀 형성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뭐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기업들 좀 일단 일부 반등 나왔고 주로 이제 아이폰 관련주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반면 오늘 좀 안 좋았던 건 초전도체 네이처지에서 나왔지만 초전도체 또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방입니다.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저는 계속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계속 드려요. 이 기업들이 아니래잖아요. 자기네는 아니랍니다. 초전도체. 예. LS전선 아시아는 어제 공시해가지고 자사주 다 팔아버렸어요. 예. 자사주로. 예.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되는 거죠. 아닌데 자꾸 주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각별히 좀 조심하세요. 예. 그러니까 되면 좋지만 초전도체가 된다면 얼마나 뭐 국가 경사 아닙니까? 예. 경사인데 투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선이나 이쪽 초전도체 관련주는 다 급락해 버렸고 전력 설비도 이제 덩달아 그냥 빠진 것 같아요. 우주항공 오늘 조금 안 좋았고요. 인텔리안테크는 아까 공시 나왔는데 아까 아마존 쪽인 것 같아요. 공급 계약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는 좋았지만 우주항공 쪽에 초전도체가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오늘은 좀 바이오 쪽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죠? 예, 약간 좀 부진했고 임플란트 요새 조금 계속 부진하고요. 백화점도 오늘도 부진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째.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뭐 중국 때문에 좀 빠지고는 있지만 여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6년 만에 오는데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조선기자재 조금 빠졌고요. 편의점, 뭐 광고, 조선주도 요새 좀 부진하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전체 이제 시장을 보면 결국에 이제 뭐냐면은 2차 전지가 좀 살아나면서 이제 시가총액의 상위 기업들만 몇 개만 보시면 반도체 좀 부진했지만 삼성과 하이닉스가 낙폭은 줄였고 주로 2차 전지고요. 예, 그죠? 딱 봐도 2차 전지가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이게 골고루 가면서 딱딱딱 가주면 좋은데 증시 오늘 코스닥 오른 것도 일부 2차 전지가 확 급등해 버리니까 지수는 오르는데 예, 아주 뭐 내용이 좋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산되면서 같이 가져야죠. 예, 그래야 그리고 삼성이나 이런 이제 대표주들도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코스닥 하락 종목이 1000개나 돼요. 1000개인데 지수가 올랐잖아요. 예, 그만큼 예, 내용 면에서는 뭐 좋다고 알기는 좀 어려운 그런 장세였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2차 전지가 중요한 산업이고 버팀목을 해줬다. 그래서 지수를 받쳐줬기 때문에 내일이 중요한데 내일 이제 다른 업종들이 반격을 해준다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예, 저는 또 내일 예,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다 훌쩍 갔네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